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잡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거, 빠르면은 40대부터 늦으면은 60대까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인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달이 기운다고 했죠. 인생도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 은퇴 관문을 넘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인생 2막은 모두가 꿈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에 은퇴를 경험하면서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그리고 관계에서도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남편을 둔 아내의 사연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편과 아내, 은퇴 이후의 부부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정년 퇴직한 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토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하루도 집에서 쉬질 않아요. 아침 일찍 도서관 투어를 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낚시를 갑니다. 당분간은 느긋하게 집에서 쉬엄쉬엄 여유를 부렸으면 좋을 텐데 아직 출근에 대한 강박관념이 여전한가 봅니다. 이제 헛벌이 중인 저는 너뚱이 고딩 아들과 아침에 출근 등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부부가 잘 아는 퇴직 직장 동료가 상을 당해서 문상을 같이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넥타이까지 매고 짙은 색의 여름 정장을 차려입고 나오더라고요. 순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장례식장에서 현직 직장 후배를 만날 수도 있고 공채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임원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이라 아마 추레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한 분의 장례식장인지라 현직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우리 부부의 방문에 상주는 너무 고마워하고 반가워했습니다. 문상 전후 남편은 계속 본인의 정장 입은 모습을 의식하는 듯 합니다. 퇴직 전까지 거의 매일 입었던 양복, 넥타이 콤비들을 이제 더 이상 입을 수 없다는 현실, 거의 20여일 만에 입는 양복이 무척이나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갑고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는 듯한 당당한 제스처를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십 벌의 셔츠와 계절별로 입었던 양복, 정장 콤비, 바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남편은 일단 놔두라고 합니다. 매일 온갖 회의와 업무, 행사 등등으로 정신없이 지내다가 지금은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대부분인 남편. 그래서 제가 낮에 매일 카톡으로 말을 걸고 저녁에는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원래 조용한 성격에 업무 외에는 음주 가무를 싫어하고 집에 와서 책 읽고 운동하는 성향이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편이지만 한편으로 좀 걱정도 됩니다. 거대한 조직의 최상층부에 있던 사람이 지금은 낮에 거의 혼자 지내고 있으니 제가 누누이 지난날의 모든 것은 잊고 이제 동네 아저씨라는 마음으로 생활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편안한 동네 아저씨가 되기에는 최소 몇 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종 남편이 안 돼 보이고 애잔하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도 현실을 직시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 글을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특히 아내분들은 남편의 상황과 같이 겹쳐지지 않나요? 혹시 아직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퇴직하고 나서의 남편 모습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에 달린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댓글을 잠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경험상 몇 달은 힘들 겁니다. 이 또한 시간이 약입니다. 또 다른 분은요. 저는 퇴직 5년 차인데 세월이 약이랍니다. 또 다른 분은 세월이 약이라고 하죠. 잠깐입니다. 나는 만 64세에 작년 말에 퇴임했습니다. 퇴직자 모임에 가면 전 사장, 전 부사장 이런 거 없습니다. 몇 달 지나면 곧 최소한의 예의 빼고 다 동일해집니다. 사회는 냉정합니다. 단 오너는 많이 다릅니다. 또 다른 분은 고생하셨네요. 애잔한데 세월의 연고가 있을 테죠. 또 다른 분은 2달이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 마음 씀씀이가 부럽습니다. 더는 힘들게 못 살겠다는데 할 말이 없네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퇴한 지 3년 차 된 선배 퇴직자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의 남편의 심정은 공허하면서도 뭔가 목적 없는 삶이라는 자괴감에 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시계추처럼 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갈 곳도 없고 그 많던 양복을 입을 기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조금 상실감과 괴리감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면 나의 생각과 행동도 변해야 합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부인께서 너무 채근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봐 주시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아마도 몇 달 동안 스스로 생각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먹고 삶에 큰 지장 없으면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좋을 텐데 기존의 행동과 생각을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현실을 적응하면서 새로운 삶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도 본인 스스로 루틴과 규칙을 만들면 정말로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삶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부인께서 천천히 용기도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또 다른 분은 현직 때 높이 있던 만큼 퇴직 후에도 좀 더 힘들어한다고 하던데 남편분들 잘 챙겨주시길. 저는 퇴직이 일주일이 안 되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평범하게 있다가 퇴직해서 그런지 별다른 느낌이 없네요. 그냥 아침에 출근 안 하는 정도? 또 다른 분의 글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의 연락처를 전부 지워도 회사 다닐 때 알던 사람들로부터 전화 한 통 안 오는 게 정년 퇴임 후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가 취미 연습을 해본 적이 없으니 본인을 위해서 시간을 쓸 줄 몰라요. 여자들은 나이 먹을수록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남자들은 퇴임하면 활동 반경이 좁아져서 집에만 있는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이 댓글을 보면 시간이 약이다, 은퇴는 현실이다, 여러 가지 글들이 있지만 사실 이 남자분들은 이 직업이 사실 가장 진짜 목숨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숨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퇴직하면은 내가 직장을 잃었다, 직업을 잃으면 사람은 정말 특히 남자분, 특히 50대, 60년대생 분들은요, 더더욱 열심히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이 공허함,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은퇴가 새로운 인생 후반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사회에서 버려졌구나, 내가 쓸모가 없어서 버려졌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삶 전체가 다 송두리째 뽑혀져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은퇴하신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요,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지금까지 가정을 소홀히 했는데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들어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한다고 늘 밖으로 돌던 남편이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그 자체가 밉지 않겠어요? 그나마 집안에다가 열심히 벌어서 갖다 주면 그래도 좀 미안한 감은 있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분들은 사실은 가정에서도 완전히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남편분들한테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남편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 몇 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수고했습니다, 이 한마디. 이 수고했다라는 이 위로의 말, 사실은 근성근성으로 그냥 영혼이 없는 말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은 그 상실감, 이 사회에서 내가 버려졌다는 그 느낌, 그 허망함, 그것들을 사실 이 따뜻한 가족 구성원이 이야기에는 아빠 수고했어요, 남편 수고했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좀 약간은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남편분에게, 여보, 당신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애썼으니 인생 후반은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괜찮습니다 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사실 이 퇴직이라는 게 빠르면은 40대 중후반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퇴직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본인이 15년 이상 했던 일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퇴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에 내가 원치 않는 퇴직을 당했을 때는 그 상실감이 정상적인 퇴직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퇴직의 경우에는 이 퇴직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퇴직을 당했을까? 거기에만 꽂혀서 몇 개월, 심지어는 1, 2년까지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또 자기 생각보다 항상 주변을 이렇게 탓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그때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더라면, 내가 좀 더 그때 내가 좀 더 그 상사분하고 잘 지냈더라면, 이런 생각을 계속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퇴직이, 특히 원치 않는 퇴직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데는 절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기 객관화의 시간, 이게 퇴직하고 나서 금방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넘쳐나죠, 그죠? 매일 눈 뜨고 할 일이 없는데 시간은 넘쳐나니까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스로를 막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한 우울증, 밤에 잠 못 자는 불면증, 이런 거에 시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그런 남편의 표정이 어둡거든. 또 이 남편이 집에 들어앉으면은 가족들도 눈치 보는 거거든. 이럴 때 그냥 저 인간이 도대체 왜 저러나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이 가족 구성원이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격려의 말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함께 합시다, 이 공감의 말입니다. 가정이 있는 분들이 퇴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직 교육 중에 있을 때, 아이들의 학원비가 더 내야 될 때, 또 대학을 더 보내야 될 때,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퇴직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그거를 회사에서 이렇게 다 부담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금액을 어떻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성년이 되어서 곧 결혼할 자녀가 있는데 그 결혼할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그것도 막상 두려운 겁니다. 아, 이거 진짜 하객도 없으면 어떡하지? 정말 그런 걱정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 한 몸이야 어떻게 생각하겠지만 이 가족들을 생각하는 순간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는 거예요. 이때 이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되는 말은 원치 않은 퇴직이지만 이 퇴직 이후의 생활을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해요 아빠. 힘들지만 서로 아픔을 나누면서 가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대기업의 임원으로 퇴직하고 그 얼마 되지 않은 이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근데 이 퇴직이라는 현실을 남편에게 온전히 짐을 지운다면 사실 이 남편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이 세 가지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함께 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퇴직한 남편의 길을 살려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